선택과 집중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술자, 이런 분들을 다시 베트남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14일 이하의 격리 방안도 고려를 하고 비자를 발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는데요. 정변입니다. 요즘과 같이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어떤 자료를 보고 봐야 하고 어떤 내용을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일단 여행하시는 분들보다는 베트남의 생활 근거지를 두신 분들을 위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월 말에 베트남의 코로나 바이러스 첫 환자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렇게 발생한 환자들이 2월 말이 돼서 전원 완치가 되게 됩니다. 전원 완치가 된 이후로 3월로 들어서면서 17번 환자가 발생을 하고 바로 이어서 34번이 슈퍼 전파자로 여겨지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베트남 정부에서는 긴급하게 대책을 쏟아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대책이 동시다발적으로 그리고 하루 건너 하나씩 발표가 되게 되는데요. 그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가장 중요했던 내용 중에 하나는 3월 17일을 기준으로 보면 3월 18일부터 모든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지시킵니다. 그러니까 물론 가장 기본적으로 공무나 외교 목적에 대해서는 금지를 시키지 않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감염 지역에서 들어오는 비행편을 축소시키고 줄이기 시작을 합니다. 3월 20일에 국가에서 발표한 새로운 대책을 보면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14일간 격리를 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모든 인원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인원이 아니고 특별하게 공무나 외교 목적으로 입국한 분들을 대상으로는 자가격리를 할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엔 바로 21일이 돼서는 모든 외국인을 입국을 금지를 시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이 뭐가 있냐면 모든 외국인에 대해서 입국을 금지시켰지만 아까 말한 공무나 외교 목적만이 아닌 일반적인 기업가, 기술자, 사업가 등을 기본으로 해서는 이들에 대해서는 아직 비자를 발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는데요. 그래서 그 내용이 3월 말에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을 발표하면서 같은 문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3월 말에서 4월 초로 들어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문서들이 발표가 되는데요. 생활 필수 시설 업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영업을 할 수가 있지만 그 외에 기타 업종에 대해서는 임시 영업 중지 조치를 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극장, 스포츠 시설, 바, 마사지, 가라오케, 클럽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사람이 모이는 군중들의 밀집을 금지시켰는데요. 대충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한국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종교시설, 스포츠시설, 그 다음에 결혼식이나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자제하라고 당부를 하게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로 들어간 것은 3월 8일 이후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베트남인 뿐만이 아니라 베트남인과 외국인을 모두 포함해서 전원에 대해서 거주 신고를 하게 만든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경찰, 그러니까 공안이 집까지 찾아가서 그 내용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건강신고하고 체크하고 자가격리까지 하는 내용이 같은 문서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3월 27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손 세척하기, 개인위생 철저하게 하기, 이런 마스크 착용 필수 이런 내용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개인 간 2m 거리두기, 그리고 학교, 병원, 직장에서 10인 이상은 모이는 걸 금지하고 다른 시설에서라도 20명 이상은 모이는 걸 금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생필품 구매를 제외한 나머지 비편의 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을 정지시킵니다. 그리고 또한 대중교통수단의 일부 영업을 중지시키는데 다수 감염자가 있는 지역에서 외부로 이동하는 교통수단을 제한을 하게 되는 거죠. 3월 마지막 날로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게 총리 지시문 16호가 되겠는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4월 1일부터 2주 동안 시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당시에는 가장 감염자가 많이 속출했던 곳이 하노이하고 호치민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내용들, 뭐 마스크나 개인위생, 손 씻기 이런 내용은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보다는 조금 더 강화돼서 2m 두기. 그 다음에는 뭐 아까 10명에서 같은 장소에서 필수 시설이라도 2명 이상은 모이지 않기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데요. 그 다음에는 식당이나 카페 같은 게 있으면 경찰이 실제로 찾아가서 경고를 하고 문을 닫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후에 4월 15일에 대해서는 아까 발령한 총리령 16호를 연장을 해야 될지 해지를 해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당시에 연장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연장을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호치민과 하노이를 비롯해서 심각 지역으로 여겨지는 부분은 일주일을 더 연장을 하고 그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같은 내용이 시행이 되게 됩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3주 정도에 걸쳐서 시행이 난 이후에는 이 모든 조치가 완화가 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때는 마지막 감염자가 나온 지 뭐 벌써 일주일 이렇게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베트남 정부에서도 이제 안정적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모든 것을 완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개인위생이나 손 씻기 이런 거는 반드시 지켜야 하겠지만 마스크 착용에 대한 필수 의무는 어느 정도 폐지를 했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시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용을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 가라오케 바 같이 아예 비필수 시설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각 성과 시, 도에서 서로 간 이동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자유로워졌습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베트남에서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부고요. 이렇게 5월 초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5월 초가 되면 벌써 지역 감염자가 생긴 지 안 생긴 지 벌써 한 달이 되어가는 기간이기 때문에 베트남에서는 이제 외부로 조금씩 눈을 돌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그래서 뭐 내부적인 위생 준칙 같은 거는 많이 나왔지만 해외 투자에 눈을 돌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외로 투자 증진을 시키자라는 말과 함께 이제까지 거의 매일같이 해왔던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위원회와 같은 위원회의 회의 빈도를 줄여서 이제는 중요한 이슈가 생길 때만 회의를 하자라는 문서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달 정도 지나서 6월이 되는데요. 6월 초에는 이제부터는 지역 감염자가 발생한 지 물론 2달이 됐고 이때부터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키자. 여행 프로모션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내부에서 안정이 되니까 외국에 있는 베트남 국민들을 송환하는 프로젝트가 시행을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해외 투자를 유치함과 동시에 그 해외 투자에 대한 투자가 기업가들을 다시 베트남으로 들어올 수 있게 이런 지침을 만들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6월 말 7월 초에 들어가게 되면서 베트남 정부에서는 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다시 유치시키면서 내수 경기 활성화에 힘을 쓰기 시작을 하는데요. 해외 투자 증진 그리고 이 해외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해서 기업가들, 투자자들, 기술자 이런 분들을 다시 베트남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4일 이하의 격리 방안도 고려를 하고 그 다음에 이를 위해서 총리실에서도 적절하고 유동적인 격리 방안을 찾아라 라는 지령까지 내려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7월 중순으로 들어가면서부터는 지역 감염자가 벌써 발생하지 않은 지 3개월이 되고 내부적으로는 거의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고 사방에서 뭐 재채기를 쳐다보지 않을 정도가 됐는데 이 시기에 베트남 정부에서도 뭐 여행 프로모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만들고 국내 여행 진작시키고 항공기도 증편하고 국내 항공기는 거의 예전 수준을 회복한 내용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제 베트남 정부에서는 가장 중점으로 삼았던 내용 중 하나가 100일 정도 국내 지역 감염자가 하나도 생기지 않았다. 그리고 사망자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싶어 하면서 베트남은 이제 안전하다는 내용을 하고 싶은데요. 하지만 이 내용은 거의 100일 만에 지역 감염자가 새로 발생을 하면서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7월 25일에 100일 만에 새로운 환자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엄청나게 확산을 하게 됩니다. 베트남에 어떻게 보면 제2의 제3의 대유행이 다시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래서 다낭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한국에서 비교하자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순차적으로 7월 말부터 8월 초로 들어가면서 계속 시행이 되고 하노이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내용으로 조금씩 격상되기 시작을 합니다. 일부 통계와 신문 기사에 의하면 다낭에 있는 교민들이 거의 이전까지는 한 80%, 90%가 빠져나가고 마지막으로 남은 3, 400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빠져나갔다라는 기사가 있을 정도로 그 위험성이 굉장히 강해졌는데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거의 격리 수준이 돼가면서 모든 업종은 문을 닫고 일부 배급제가 시행할 정도로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베트남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히스토리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내 히스토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문서에 어떻게 집중을 해야 되는지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내용은 총리 지시 문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15, 16, 17, 18, 19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15, 16호, 19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인데요. 한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3단계를 하는 것처럼 여기서는 15호, 16호, 17, 18은 다른 내용이고 19호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호치민 같은 경우에는 단계가 격상되면서 15호에서 16호로 격상되면서 내용 자체가 그 심각 수준이 가장 심각한 단계를 갖고요. 그 다음에 19호를 발령을 하면서 완화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16호가 가장 최상에 있는 단계고 3단계가 되는 거고 15호가 그 다음에 19호가 가장 완화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다낭, 하노이, 호치민에 인민위원회에서 발령을 하게 됩니다. 이번 주부터 아니면 오늘부터 다음 주부터 총리령 16호를 적용을 한다. 그러면 16호가 적용되는 순간 거의 사회활동은 마비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총리가 직접 얘기한 게 함부로 16호를 남용하지 말아라 라고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총리령으로 내려온 15, 16, 19호 문서 같은 경우에는 문서에 TTG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에 TTG 15, 16, 19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살펴본 바와 같이 총리실에서 나온 문서 이외에 또 하나 주목을 해야 될 문서가 있는데요. 바로 정부 사무국 문서입니다. 정부 사무국은 정부와 총리, 부총리를 보좌하는 국가기관인데요. 외교부, 기재부와 같이 최상위 부서와 동등한 수준의 부서입니다. 정부 사무국 발행 문서에는 VPCP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역할을 보면 정부와 총리에 대한 일반 조언, 정부의 일반 활동, 정부 및 자치단체 관련 업무 조정, 행정 절차, 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총리와 부총리를 보좌하면서 행정부처 간 조율을 하는 국가기관이라고 말할까요. 한국의 국무조정실과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정부 사무국 총책임자인 정부 사무국장은 국장급 인사로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사무국장의 이름은 마이틴 윤이라고 하고요. 북쪽에서는 마이틴 준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분이 장관급 인사로 정부 사무국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를 기반으로 해서 언론 기사를 볼 때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참고하실 수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작게는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총리와 관련된 내용으로 총리와 관련된 문서, TTG라고 된 문서나 총리의 이름이 나오는 경우, 또 정부 사무국에 대한 문서명인 VPCP 아니면 정부 사무국장의 이름이 나온다면 그 문서는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은 내용은 다른 문서와 달리 상위에서 하위로 하달되는 문서의 내용이기 때문에 가장 문서 결정권자랑 가깝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더더욱이나 본 문서에는 반드시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베트남어로 되어 있어서 그렇지 문서를 입수하고 읽을 수만 있다면 사실 기사를 읽는 것보다 더 낫고 확실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베트남 민간 항공국 7월 말 국제선 재개 요청, 코로나 안전국에 한해.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요. 이런 기사를 듣고 저한테도 연락이 오는 게, 이제 7월부터 문이 열리는 거냐,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거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 문서는 아래에서 위로 제안을 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위에서 검토를 하고 내려오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바로 시행될 가능성은 없는 거죠. 그에 반해서 지금 보시는 문서에는 오늘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 중단이라는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VPCP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제가 드린 말씀처럼 바로 시행이 돼버리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지금 살펴본 문서에만 집중을 하시면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약간의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월 말에 대구에서 온 다낭 여행객에 대한 격리 조치, 그리고 한국에서 호치민으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의 긴급 해양, 그리고 3월 달이 돼서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이 중지되고 입국이 금지된 사건, 이런 내용들을 보면 베트남이란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즉석에서 유예 기간을 두지 않고 시행해버린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도 긴급하게 시행되고 있는 비슷한 내용이고요. 베트남에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7월 1일부터 이 비자가 시행된다는 내용을 듣고 7월부터 풀린다는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이 내용 자체도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 내용이 아니고 작년에 이미 결정이 돼서 올해 공표가 되게 돼 있었던 내용입니다. 따라서 그 전까지 6개월 아니면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약간의 오해는 현재와 같은 긴급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계시면 사회주의 국가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긴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가정만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이제까지 있던 히스토리도 같이 말씀드렸는데 이 히스토리가 중요하다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문서를 읽어야 되는지, 기사를 봐야 되는지, 눈여겨둬야 되는지 이런 상황이 중요하게 들기 위해서 만들어드린 거고요. 실질적으로 오늘 드린 말씀 중에서는 집중해야 하는 문서, 내용,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 네 가지 이 사항에 대해서만 머릿속에 염두를 해 두시고 나중에 기사를 볼 때 그 내용만 리마인드 하셔가지고 보시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